원래 여기가 좀 빡세. 이제 이만큼, 오늘 이만큼 남았는데, 오늘 거의 한 2시간 찍겠는데? 좀 빡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가. 자, 절대값. 사실, 그것도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사실 여기에 처음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가르칠 때, 삼각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내용이 되게 정리된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모든 걸 다 가르치면 잘 못 따라온단 말이야. 너무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렇게 좀 쪼개서 하는 거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수업에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외울 거 외우고 연습할 거 연습하고 이거를 잘하는 게 삼각함수를 쉽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개념 수업만 듣고 대충 따라해서 풀어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 연습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잔소리 그만할게. 자, 아무튼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절대값 기호 함수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지 이런 걸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절대값 기호를 할 때 기준은 안쪽에 있는 부호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이 부호, 이 안쪽에 있는 게 fx니까 fx의 부호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fx의 부호가 음수면 얘는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다. 이게 가장 절대값 기호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것만 할 줄 알면 사실 절대값 함수를 다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좀 이렇게 대충대충 외우면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처음 예제들은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다 보여드릴 거고, 뒷부분은 정리된 형태로 좀 연습을 시켜드릴 건데, 한번 제대로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f의 절대값 x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요거는 절대값 안에 x가 들어있기 때문에 x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요. x가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리는 거를 요 두 개의 샘플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우리는 삼각함수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러려면 어떤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뭔데?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번 표현을 좀 잡아드릴게요. 제가 X축, 여기 Y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X축에서 띠디디디디디디 내가 이제 넣을 X값을 좀 고르는데, 그 X값을 예를 들어 이런 값을 하나 대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함수하고 이렇게 탁 맞춰서 대응되는 이 Y값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고 fx라고도 부르고 이걸 뭐라고도 불러? y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y축 기준으로 요 점의 좌표가 사실은 fx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y축은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 위쪽은 양수고요. 여기 아래쪽은 음수란 말이에요.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 그러니까 여기가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찍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찍히니까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인 겁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내가 지금 이 파란색 x값을 넣었을 때 f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를 판정할 때 0보다 위쪽에 있으면 뭐? 양수. 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파란색 부분은 fx가 다 양수인 부분, 오른쪽에서 이 파란색 부분도 전부 다 fx가 양수인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fx가 양수인 부분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fx를 그냥 누구로 쓴다? 그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은 그대로 쓰면 이게 지금 절대값 fx를 그린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밑에 줄 fx가 음수다, 즉 x가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그때 대응하는 fx가 음수다라는 것은 그때 대응하는 이 점의 y좌표가 0보다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함수를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값 fx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로 찍히고, 이 지점은 여기로 찍히고, 이 지점은 이렇게 찍히면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fx를 쓰세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절대값 fx는 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약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절대값이 통으로 붙으면 쉽게 정리하면 x축 위는 그대로 두고
x축 아래는 꺾어 올린다. 그러니까 x축 여기다 쓸까? x축 위는 어떻게 두고? 그대로 두고 x축 아래는 꺾어 올린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워서 쓰죠. 물론 이게 이제 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반드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럼 다시 요 x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이 이렇게 x에 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쓰고 0보다 작을 때는 너를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일단 요 범위를 좀 봐봐요. x가 0보다 크다. 일단 우리가 지금 x축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0이죠. 그럼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x값이 0보다 큰 범위고 그 범위에서의 fx는 요런 값들이 되겠죠. 요런 애들은 x가 0보다 클 때인데 그때는 fx를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왼쪽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쓴다? 얘를 씁니다. 근데 얘가 뭐냐 하고 보면 이게 사실은 fx를 기준으로 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죠.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건 어디 축에 대해서? 그쵸,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게 뭐다? y는 f-x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굴 써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애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에다가만 절대값을 붙이면 어디는 그대로 쓰고 y축 오른쪽 이렇게 쓸까요? x가 양수인데 얘가 y축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어떻게 쓰고? 그대로 쓰고, 그리고 y축 왼쪽은 어떻게? y축 왼쪽은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표현을? 약간 도장 찍듯이 여기다 물감을 쓱 발라서 왼쪽으로 쾅 찍는 느낌? 이렇게 대칭시킨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y축 대칭을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게 y축 대칭을 시킨다. 시킨 함수를 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동 강령. 절대값이 통으로 붙으면 x축이는 그대로, 아래는 꺾어 올린다. 정리하시고, 절대값이 x에 붙으면 y축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y축 대칭시킨 함수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각 함수들의 이런 그래프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그려보고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하면 이 테마는 끝입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죠. 자, 일단은 y는 sin x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 이 친구의 특징은 주기가 2파이고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제 원점 대칭이다. 이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친구의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절대값을 붙일 때는 x축 위쪽은 어떻게? 그대로 그린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린다? 그대로 그린다.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 x축 아래쪽은 어떻게 한다? 꺾어 올린다. 꺾어 올리면 쟤는 어떻게 그려져요? 요렇게 꺾어 올라가는 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아래였던 게 아래쪽에 있는 애들만 꺾어 올라가니까 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일단 첫 번째는 주기가 좀 달라집니다. 주기가 어떻게 달라지지? 그죠? 아까는 분명히 2파이 간격으로 반복이 됐는데 이제는 파이 간격으로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파이 이렇게 이제 간격이 반복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달라지냐면 최대값, 최소값도 달라집니다. 최대값은 사실 그대로예요. 최대값은 1인데 이제는 최소값이 얼마로 바뀐다? 0으로 바뀐다. 왜냐면 이제 음수값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값이 좀 달라진다라는 게 좀 있고요. 또 대칭축도 달라져요. 아까는 우리가 분명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이제는 원점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으로 바뀌니까 생각보다 함수가 좀 많이 달라지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함수는 이거다라고 여러분들 결론을 외우실 건 아니잖아요. 이거 결론 외우면 안 돼요. 외우기는 너무 종류가 많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택해야 되는 방법은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을 익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법을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쳐다보면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올바른 루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인 절대값 x는 뭐 주기가 파이고 y축 대칭이고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한다. 요 라인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사인의 절대값 x를 한번 그려볼 거고 얘는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그쵸. x축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린다. 그러니까 y축 오른쪽이죠. y축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요.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y축 왼쪽은 어떻게? 요 그린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가 되면서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가르마 같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또 뭐가 달라지냐라고 하면 이 친구는 사실 주기성이 사라져요. 그죠? 왜 계속 똑같은 게 반복돼야 되는데, 여기는 반복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뒤집히면서 뭐 이게 반복 구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주기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이제 그대로 등장하게 되고요. 대칭성은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이것도 결과를 외워라. 이러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냥 해석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코사인도 한번 해볼까요? 자, 코사인 똑같습니다. 코사인 원래 주기 2파이고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원래 y축 대칭이었다. 이런 친구인데 이번엔 조금 빠르게 해봅시다. 통으로 x 이렇게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된대? 위쪽은 어떻게? 그죠? 그대로. 이 위쪽은 그대로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 아래쪽은 꺾어 올린다. 그러니까 얘는 꺾어 올리면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게 절대값 코사인 x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달라지냐 하면 주기가 좀 달라지죠. 여기도 보시면 주기가 이제 파이 간격으로 달라진다. 좀 줄어들고 최대값은 1로 그대로나 최소값은 0이다 라는 것도 그래프에 나오고 y축 대칭은 그대로 y축 대칭이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x가 붙은 건 어떻게 한다? 그죠? 요 x가 0보다 클 때 y축 오른쪽은 그대로 그린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리면 원래 코사인 x를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 왼쪽은 어떻게? 그죠? 대칭시킨다. 너를 대칭시켜서 그린다. 근데 문제는 이게 원래 y축 대칭인 함수기 때문에 뭐 대칭시켜서 그래도 똑같이 생긴 거죠. 이렇게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똑같죠. 크게 똑같죠. 아니요. 크게 다르지 않죠. 뭐 코사인 마이너스 x나 코사인 x나 똑같으니까 사실은 얘는 원래 함수랑 똑같다. 그래서 주기는 2파이, 최대값 최소값은 1 마이너스 1이고 똑같이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저 한번 대충 그려볼까요? y는 절대값 탄젠트 x 어떻게 그려져? 그죠? 꺾어 올린다.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꺾어 올리고,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꺾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뭐 주기는 그대로고 최소값이 좀 생기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절대값 x 붙은 건 어떻게 된다? 그죠?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을 오른쪽에 그리면 왼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성이 좀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 좀 체크를 해주시고 뭐 최대값 최소값은 원래 없었다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고 y축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거의 연장선이죠. 절대값 기호 요거 그리는 시리즈들도 문제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 밑에 예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끝났나요? 오케이. 와, 좋아요. 자, 오늘 공부하실 때는 오늘 하루에 다 안 끝내셔도 돼요. 시간 좀 걸리시면 충분히 시간 쓰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천천히 하나씩 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제대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늘 다 안 끝내셔도 돼요. 잠깐 멈추고 다음 시간에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까지 하면 오늘의 어떤 개념은 끝이고요. 이거 가지고서 이제 예제도 좀 풀어보고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완성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각을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뭐 2분의 파이, 뭐 2분의 3파이, 2파이 뭐 요런 라인들 있잖아요. 약간 사분면의 경계가 되는 각들이 좀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 똑같은 삼각함수로 평행이동이 되는 어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각들을 조금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리하는 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깔끔하게 표현을 해줄 건데, 일단 1번부터 한번 뭐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이게 굉장히 무섭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생긴 게 좀 무서운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x에 2n파이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n은 정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n에다가 숫자를 좀 넣어보시면 됩니다. 뭐 1, 2, 3, 4 이렇게 넣어보면 2n파이는 뭐가 되냐면 0, 2파이, 4파이, 6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각들이 뭐죠? 그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한 바퀴 돌고 x각은 그냥 x각이랑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2n파이가 어떤 각에 더해져 있으면 그냥 뭐라고 보면 된다? sin x라고 보면 된다. 뭐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2n파이가 더해져 있으면 그냥 코사인 x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게 이 첫 번째 성질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인에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누구랑 똑같다? 그죠?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한 바퀴 돌고 6분의 파이나 6분의 파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해석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각의 음수각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인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경우가 나뉩니다. 사인이랑 탄젠트 같은 경우는 각이 음수일 때는 이 각을 바깥으로 뱉어낼 수가 있어요. 퇴! 퇴! 이런 식으로 약간 뽑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거 외우게 한다고 막 산타는 뭐 가시가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퇴하고 뱉었어 막 약간 이런 유치한 것도 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사인과 탄젠트는 각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퇴하고 뱉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사인은 이 마이너스를 약간 우거우저 집어 먹습니다. 먹어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거 개념 같아. 아무튼 코사인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각을 처리하는 게 코사인과 사인 탄젠트가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에 관한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대칭성. 사실은 사인이랑 탄젠트는 우리가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요. 코사인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y축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우함수, 얘는 뭐 기함수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사인의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x 값을 대입했을 때 대응하는 값과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대응하는 값이 사실은 크기는 같거든요. 요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반대냐면 부호가 이제 반대인 상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 사인 값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사인 값이 값은 같은데 뭐는 반대다? 저 부호는 반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사용할 땐 뭐야? 사인은 음수각을 퇴하고 내뱉는다.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뭐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원점 함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럼 코사인은 왜 그냥 우적우적 먹냐 하고 보면 코사인은 원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x를 넣었을 때의 값과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값이 항상 어때요? 그쵸? 같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x를 넣었을 때 값과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값이 그냥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는 없애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복잡한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일단 먼저 전체 한번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몇 개냐면 18개인가요? 그죠? 6개씩 3개. 자, 이렇게 총 요 결과가 이렇게 좀 적혀져 있는데, 와, 좀 아찔하다, 그죠? 이걸 우리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다 외워져도 있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사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외우는 거는요, 이걸 또 외우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고 이게 왜 되는지만 일단 이해를 좀 제대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런 게 나왔고 이게 뭔 얘기인지 이런 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볼게요. 일단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 시리즈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인 파이 더하기 x는
sin x랑 똑같다. sin 파이 마이너스 x도 sin x랑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뭐 부호는 조금 차이가 있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똑같다라는 얘기고, 뭐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은데 뭐 부호만 좀 다른 거고, 탄젠트도 그냥 탄젠트랑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가를 일단은 확인을 좀 하고, 이게 왜 되는가를 좀 확인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 건 조금 다 하고 나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보면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sin x라는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sin 파이 더하기 x를 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뭐 시킨 거야? 그쵸? 평행이동 시킨 거죠. 어떤 느낌인지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켰더니 마이너스 sin x가 되더라. 이런 결론을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보여줄 건데, 자, 한번 봐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sin x 그래프를 sin 파이 더하기 x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뭘 시킨 거냐라고 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요 y를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게 된 게 뭐다? 그쵸? sin 파이 더하기 x라는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여기에 원래 있었던 이 함수, 얘가 누구죠? y는 sin x를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 뭐만 반대더라? 마이너스 곱한 부호만 반대가 되더라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 sin x랑 똑같다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결론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다른 것도 다 한 건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이 친구도 한번 봅시다. sin 파이 빼기 x,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도 sin x를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만든 함수인데, 이건 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걸 좀 보실 건데, 자, 얘는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일단 평행이동을 시키려고 보니까 조금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sin x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sin 파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 x의 개수의 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이 마이너스를 먼저 좀 뱉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뱉냐면 sin에, 이거 많이 쓰는 기술이니까 기억을 좀 잘 해주세요. 이 친구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어서 x 빼기 파이라고 식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sin의 특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 각에서 마이너스 있는 거 바깥으로 뱉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를 이렇게 뱉어내고 얘를 x 마이너스 파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친구 sin x를 기준으로 보면 이 친구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그쵸?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친구랑 똑같은 거죠. 이 친구가 사실은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함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가 뭐다? y는 sin x 마이너스 파이다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구를 반대?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만 반대라고 쓰면 누가 돼? 다시? 그렇죠. sin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된다? sin x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 두 개가 너는 마이너스 사인, 너는 그냥 사인이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걸로 우리가 나중에 바꾸는 거 아니야.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를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파이 더하기 x를 쫙 나열했는데, 뭐 그럼 나머지 네 개는 안 하냐?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돼. 그냥 어떻게 된지 이제 이해됐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여기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시고, 요것도 증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 두 개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는 것만 정확하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를 볼 건데, 얘는 누구랑 똑같다? 그쵸? 코사인 x랑 똑같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 보면 얘도 평행이동 시킨 함수니까 평행이동을 시켜서 한번 함수를 보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고, 그러면 요 검은색이 지금 sin x를 그려놓은 건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가서 찍히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요 점이 여기 가서 찍혀서 다시 침착하게 이야, 짜짜짜.
숫자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 함수가 굉장히 묘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0일 때 x값인데 1이고요. 여기가 1로 끝나서 1, 0, 마이너스 1, 1, 0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프가 뭐야? 사실은 코사인 x 그래프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인을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켰더니 코사인 x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 x는 코사인 x다라고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더 해보자. 밑에 것도 평행이동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x의 개수가 얘는 플러스 1인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먼저 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지.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이렇게 뜯어내면 얘는 사인의 x-2분의 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먼저 일단 평행이동 시킨 거를 먼저 해볼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이니까 요렇게 그려진 게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인 x-2분의 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친구를 어떻게? 그죠? 마이너스를 곱한 게 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이너스를 곱한 게 넌데, 마이너스 곱하니까 누구랑 똑같아져? 다시 저 코사인이랑 똑같아지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코사인 x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누구 시켜서?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함수들이다가 되고요. 그런 함수들 시리즈들이 코사인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도 있어서 요 18개를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게 이건데, 자, 근데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너무 헷갈리잖아. 이거 언제 다 외우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요 공식을 외울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 공식의 특징을 보고서 이 공식을 외울 수 있는 공식을 정리할 건데, 그것만 알면 이거 그냥 금세 외웁니다. 정말 간단하게 외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총 18개를 아주 손쉽게 외울 수가 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은 삼각함수 성질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뭔가 각에다가 어떠한 값들을 좀, 주요 각들을 좀 더해서 어떠한 각이 되는지를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얘기한 건 일단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각은 그냥 뭐 그대로 쓰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붙인 각은 어떻게 된다? 사인이랑 탄젠트는 뱉어내고 코사인은 우적우적 씹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요한 각, 사분면을 표현하는 파이나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같은 각들은 뭔가 좀 없애서 깔끔하게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조금 특징을 좀 얘기해주면 미리, 일단 파이 시리즈들은 잘 보시면 사인, 코사인이 다 그대로 찍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찍히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각 중에서도 2분의 파이 시리즈나 혹은 2분의 3파이 시리즈들은 뭔가 좀 바뀝니다. 그죠? 구성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뭐 마찬가지죠. 여기 2분의 3파이도 뭔가 바뀐다, 뭐 이런 구성을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일단 반은 외운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는 공식을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된 내용을 제가 이제 왼쪽에서 다룰 건데, 자, 지금 얘기한 삼각함수 성질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바퀴 돌았냐는 의미가 없다. 그냥 그 x를 그대로 땡겨서 쓰면 된다. 음수각은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뭐 하면 되고 뱉으면 되고, 그리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파이 요 시리즈들은 뭔가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 공식이 이런 특징이 있었죠. 파이 혹은 2파이 시리즈들은 사실은 함수를 그대로 쓴다.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은, 탄젠트는 탄젠트 이렇게 그대로 쓴다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시리즈들은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바뀌냐?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사실은 이 공식의 절반은 다 외웠다. 벌써 18개에 9개는 다 외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특징, 요거 그대로 아니면 바뀐다. 요거를 바뀐다가 아니죠. 바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는 부호인데 이 부호를 결정하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호를 결정하는 이 부분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리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따라오셔야 돼요. 뭐냐고 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x는 무조건 예각 취급하는 거예요. x는 무조건 예각. x가 100도라고 해도 예각.
270도라고 해도 예각. 너는 무조건 예각 취급해서 따진다.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앞에 거 기준이야. 앞에 거 기준. 앞에 거 기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X는 무조건 무슨 취급? 예각 취급한다. 와, 앞에 거 기준. 요것만 기억하시면 얘네들이 이제 다 외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파이와 이 파이는 그대로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는 바뀐다. 요거 외워주시고 X는 무조건 예각 취급하고 앞에 거 기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두 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각이 파이예요. 그죠? 각이 파이.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기준 뭐였어?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sin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파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고? 그냥 sin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냥 sin x예요. 됐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앞에 부호를 결정하는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기준이 뭐냐면 요 x를 예각 취급해서 이 각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이는 이 각을 예각 취급해서 이 각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확인해 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분면이 있으면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죠. 근데 지금 파이에서 x만큼 더했다는 건 여기 보이는 파이에서 조금 더 갔다. 이거 무조건 예각이라 그랬잖아. 조금 더 갔다 인 거니까 사실은 여기 보이는 파이 더하기 x라는 각은 3, 4분면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 3, 4분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3, 4분면 각이 앞에 거 기준으로 부호가 뭔지를 체크해 주면 돼요. 3, 4분면 각이 앞에 거 기준으로 부호가 뭔지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사인 같은 경우는 1, 4분면, 2, 4분면은 부호가 뭐고? 플러스고 3, 4분면, 4, 4분면은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죠? 그러면 사인은 3, 4분면에서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너는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렇게 잡아주면 변환이 끝납니다. 이게 공식을 외우는 공식이에요. 자, 조금 이해되시나요? 한번 더 해볼 건데 조금 더 다시 봐봐. 자, 다시 한번 사인 파이 빼기 x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인 파이 빼기 x는 파이니까 일단 사인 x 적었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사분면을 확인해서 얘 부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x는 무조건 누구 취급? 그죠, 예각 취급. 너를 예각 취급하면 파이에서 조금 x만큼 빠진 요 정도 각, 이 파이 빼기 x고 그러면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 된다? 그쵸, 얘는 2사분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2사분면에서 앞에 거 기준 부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인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사인은 2사분면에서 부호가 보다 플러스다. 그러니까 너는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고 하면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우지 않아도 다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자, 해볼까? 자, 두 번째, 이번엔 코사인 가봅시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 2분의 파이네요. 그죠? 2분의 파이가 나오면 코사인은 뭐로 바꾼다? 사인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사인 x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미 반은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 확인한다? 부호 확인한다. 요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부호 확인할 때 특징 뭐야? x는 무조건 누구 취급? 예각 취급.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여기에 보이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살짝 더한, 예각을 더한 2분의 파이 더하기 x라고 보시면 얘는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다. 그러면 이 각을 나는 2사분면이라고 보고 이 사분면에서 앞에 거 기준 이 친구의 부호가 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거 기준 부호가 뭐냐?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1사분면, 4사분면이 플러스고 너는 2사분면, 3사분면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사분면에서는 부호가 뭐다? 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한 번 더. 2분의 파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파이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일단 사인 x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앞에 부호 어떻게 한다고? 얘는 예각 취급한다. 그럼 2분의 파이 빼기 x는 1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의 부호가 뭐냐 봤을 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너는 플러스 사인 x다. 할 수 있겠죠? 자, 탄젠트 두 개. 사실 여기서 이제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다면 나머지 거 다 한번 혼자 채워보세요. 나머지 거 혼자 다 채우고
그 결과를 답지를 뭐 이제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결론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는 여기서 탄젠트 두 개까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예제들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럼 탄젠트 한번 가봅시다. 탄젠트 2분의 3파이 더하기 x는 어떻게 되냐? 자,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탄젠트는 2분의 3파이, 이거는 뭐 한다? 바뀐다. 근데 탄젠트는 뭐로 바뀌냐면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3파이 이러면은 얘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호를 보실 건데 여기 보이는 이 x를 예각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4분면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더해진 거죠. 이거 4사분면 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사분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사분면은 탄젠트 앞에 거 기준으로 보가 뭐가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1, 3, 4분면이 플러스 2, 4분면, 4, 4분면이 마이너스다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4, 4분면이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밑에 거는 똑같이 탄젠트 x분의 1 이렇게 잡을 건데 뭐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각이라고 하면 여기쯤 있단 말이에요. 2분의 3파이 빼기 x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고 3사분면이고 탄젠트의 입장에선 부호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 한번 싹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머지 걸 한번 채워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예제를 하나 풀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직 하나 더 남았네. 말씀드렸지만 힘드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연습하시고 다음날 이어서 하시면 돼요. 이거 하루에 저는 다 찍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많으면 다음 시간 해도 된다. 이게 절대 한타에 다 하는 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 못해요, 한타에. 자, 일단 나는 간당.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거 한번 보시죠. 요걸 이제 각변환이라는 걸 연습하는 예제인데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근데 딱 봤는데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혼자 하셔도 돼요. 멈춰놓고 혼자서 풀어보시고요. 나는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요 식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야?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러니까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2분의 파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얘는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좀 빠른가요? 저는 많이 하니까 빨라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빨라지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쓰시면 되고요. 이 각은 2사분면 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이건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플러스 되고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써보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왼쪽 식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다 라고 하면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얘는 3, 4분면 각이기 때문에 사인은 3, 4분면에서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하시면 너도 똑같이 탄젠트 세타 가시면 되고요. 이게 2,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2, 4분면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 탄젠트 세타를 통째로 제곱했다.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4분면 보시면 요거는 4사분면 각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부호가 플러스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약분 되고요. 탄젠트 제곱 세타는 그냥 양수가 되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근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탄젠트 세타가 뭐라는 걸 아니까 그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는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다가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 식은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바로 뭐로 보인다? 그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보인다. 그러니까 약분이 되면서 답은 뭐가 돼?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삼각함수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연습하라고. 다시 한번 그 교재에 있는 거 푸시고 유형편 푸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각변환을 봤는데 사실 이걸로 원래는 내용은 끝납니다. 교재 내용은 끝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따로 정리하는 저의 노하우,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노하우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게 장착이 되면 여러분들의 삼각함수 난이도가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굉장히 쉬워진다. 엄청 간단한 건데 외우기만 제대로 잘 외우면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한번 따로 얘는 정리하는 거고요. 교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연습을 하시면 다음 시간에도 되게 쉽게 푸실 수가 있다. 됐지? 자, 삼각함수값 외우기. 원래 여기가 형광할 때 되게 재밌는데. 막 퀴즈 내고 물어보고. 근데 제가 오늘 최대한 그 비슷한 느낌을 내보게 좀 구성을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거고요.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자, 제가 여기서 사실 조금 썰을 하나 좀 풀어드리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커밍아웃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 오프라인 수업 저랑 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현역 때 수학을 3번을 틀렸어요. 3번. 모의고사 3번. 지금으로 치면 2점짜리 문제죠? 네, 그걸 틀렸다고. 3번을 틀렸고, 그 문제가 저의 인생을 갈랐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3번 문제가 삼각함수였다. 그리고 그 삼각함수 값을 계산하는데, 요런 거였어요. 요런 거. 요런 파트를 그냥 단순 계산하는 거였다. 부호 헷갈려서 틀렸는데,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저 고딩 때 진짜 이랬거든요. 사인 30도 이러면은 얼마인지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 코사인 30도 이러면 헷갈려서 막 삼각형 그려놓고 삼각비로 계산했어. 미친 짓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긴 해요. 뭐 못하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연산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삼각함수는 안 그래도 생각할 게 많은데 이런 연산에서부터 나의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해.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들 같은 것들은 무조건 암기해서 외워야 돼.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수학 처음 배울 때 이러잖아. 9구단 외우잖아. 9구단. 7 곱하기 9 이러는데 막 7을 9번 더해서 14, 막 21 이러지 않잖아. 7 곱하기 9 우리 뭐라고 외워? 63이라고 외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연산은 우리가 쓸 때 머리를 안 써도 돼. 7 곱하기 9는 63.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학은 암기가 필요한 거야. 단순 계산 과정을 좀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은 정말 덧셈 뺄셈처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고 외운다는 건 그냥 바로 무조건적으로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되게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돼야지 3 더하기 4는 한 물어봤을 때 3 더하기 4?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연습을 트레이닝을 시킬 거고 이 트레이닝을 잘 충실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난이도가 급속도로 낮아진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자, 뭘 외울 거냐면 삼각비 값을 외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인 30도 하면 2분의 1, 45도 하면 2분의 루트 2, 60도 하면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거고요. 그리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외우는 이제 중학교 때 거고요. 지금은 우린 그냥 이건 덧셈 뺄셈처럼 쓰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3분의 루트 3, 여기는 1, 여기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일단 각을 조금 가지고서 값을 좀 외워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여기가 0도일 때랑 90도일 때를 좀 얹으면 사인 같은 경우는 0에서 출발해서 1로 가고요. 코사인은 1에서 출발해서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간다. 탄젠트는 0일 때는 0인데 90도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아까 우리가 그랬던 정근선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함수 값이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60분법으로 쓰냐? 안 써. 60분법은 이제 우리 잘 쓰지 않는다고. 우리는 누구로 이제 호두법으로 쓰기로 약간 정리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 6분의 파이, 여기는 0,
여기는 4분의 파이, 요거는 3분의 파이, 요거는 2분의 파이. 그런데 사실은 이걸 다 외우지는 않고요. 가장 메인으로 외울 걸 제가 조금 체크를 해드리면 이렇게 4개입니다. 이렇게 4개가 사실 외우기 제일 빡세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구별이 되기 때문에 막 헷갈리진 않는데 요 노란색 4개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치 막 한 자릿수 덧셈하듯이 연습을 할 거라는 거야. 뭐 4 더하기 3, 7, 막 이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저는 지웁니다. 뭐 어떻게 시킬 거냐면,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잘 따라와봐. 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스탑 누르세요. 자, 요거 지금 제가 할 거거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인 6분의 파이 하면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 하면 2분의 루트 3, 사인 3분의 파이 하면 2분의 루트 3, 코사인 3분의 파이 하면 2분의 1. 이게 즉각적으로 답이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이걸 딱 형광에서 시켜보면 애들이 바로바로 답 못하거든? 내가 사인 6분의 파이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인 6분의 파이? 되물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벌고 2분의 1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조금 머릿속에 굳어지면서 그냥 바로 즉각 반응을 할 수 있게 연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인, 아까 거기 있잖아. 사인 6분의 파이 이러면은 스페이스바를 탁 누르고 멈춰. 그리고 대답을 하세요. 2분의 1.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이러잖아? 그러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스페이스바 눌러가면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그게 어떻게 될 때까지 하냐면 바로바로 쭉쭉쭉쭉쭉 대답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 4번?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뭐 2, 3일에 걸쳐서 연습을 하시면 그냥 뭐 자다가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수업 시간에 이거를 매일 연습을 시켜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문항 이렇게 목소리 음성 녹음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봐. 자,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 뭐 하는 거냐, 혼자, 그지?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딱 멈춰놓고서 처음에는 천천히 멈춰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냥 바로바로.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쫙 틀어놓고서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해라. 이게 먼저. 됐지?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형제각 외우기. 요겁니다. 요것도 사실 주저리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앞에 거를 먼저 다 외운 다음에 얘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충분히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 형제각이라는 거를 제가 그냥 이름 붙인 이름인데 이제 4형제들이 있어요. 다. 이 4형제들의 각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장남이고요. 첫째, 얘가 둘째, 뭐 장남이면 남자니까 그죠? 장남, 장녀, 뭐 첫째라고 합시다. 둘째, 얘가 셋째, 이렇게 넷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얘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고요. 그러니까 첫째들은 다 우리가 아는 애들이에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형제각, 첫째들입니다. 각 어떤 집안의 첫째들. 자, 그리고 얘네들의 사형제들을 외울 건데, 사형제? 또 그럼 자매. 또 이렇게 뭐 약간 성평등 이슈가 요새 이슈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남매? 남매로 합시다. 남매면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6분의 파이 하면 첫째가 6분의 파이면 둘째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둘째가 돼요. 그래서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고요. 셋째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6분의 7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넷째는 6분의 11파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어떤 남매, 왜 입에 좀 안 붙는데 맨날 형제각으로 지금까지 해서 뭐 어쨌든 남매각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럼 4분의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4분의 파이면 둘째는 4분의 3파이, 셋째는 4분의 5파이, 넷째는 4분의 7파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2파이에서 뺀 거예요. 파이에서 더한 거고 파이에서 뺀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고요. 3파이는 3분의 2파이, 너는 3분의 4파이, 너는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이제 남매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외워야 돼. 아, 그만해요. 이러지 마시고 이걸 외워야 돼. 아, 선생님 작작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진짜 나한테 두고두고 감사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외우시고 이렇게 외워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걸로 랩을 퍼야 돼. 4분의 파이 이렇게 해야 돼.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바로 외워야 되고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저 안 보고 외운 거거든요. 안 보고. 저는 이거를 매 수업 시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쭈루루룩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안 해도 다 쭈루룩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금세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목적 의식만 가져. 진짜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게요. 좀 그림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면 이렇게 4남매를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자, 첫째가 6분의 파이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둘째는 어떻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거 6분의 5파이예요. 그죠? 셋째는 파이에서 더한 거 6분의 7파이, 너는 6분의 2파이에서 뺀 거 6분의 11파이. 이게 이제 4남매들이고요. 자, 얘는 4분의 파이입니다. 첫째가 4분의 파이일 때는 여기가 4분의 3파이, 여기가 4분의 5파이, 여기가 4분의 7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너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4분의 3파이. 너는 파이에서 더한 4분의 5파이. 너는 2파이에서 뺀 거 4분의 7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입니다. 자, 외우고 계시죠? 3분의 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한 거, 2파이에서 뺀 거,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다 외워야 돼. 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매가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입으로 계속 집으로 가면서도 오늘 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0파이 이렇게 계속 하라고 약간 랩 하듯이 비트도 이렇게 딱 깔고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이제 얘는 왜 외우라 하냐라고 하면 이제 삼각함수 값을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건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외웠다고 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특징, 얘네들은 삼각함수의 값이 다 똑같아요. 값이 똑같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쉽게 삼각함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다만 부호만 좀 신경을 써줄 건데 부호는 뭐 이렇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사인 6분의 5파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6분의 5파이라는 것은 6분의 파이와 형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얘는 첫째가 누구다? 저 사인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사실은 사인 6분의 5파이나 사인 6분의 파이는 어떻다? 삼각함수 값이 똑같다. 이런 성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인 6분의 5파이는 그냥 사인 6분의 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게 부호는 조금 다르거든요. 부호. 그래서 그 부호를 결정할 때 요 앞에 있는 친구의 사분면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분면. 그런데 우리 사분면 보면요. 사실은 첫째, 둘째가 1, 2, 4분면이 되는 거고요. 셋째, 넷째가 3, 4, 4분면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인 같은 경우는 1, 2, 4분면에서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여기 6분의 5파이는 지금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인 거죠. 그러니까 2, 4분면 각이라고 하면 사인의 부호는 뭐일 거다? 플러스일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이건 뭐가 돼?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고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게 요 지금 형제가 남매가의 어떤 활용이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이거 다음 주에도 써. 다음 시간에도.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7파이를 나한테 구해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6분의 7파이는 누구가 첫째냐 하면 사인 누구? 6분의 파이가 첫째다. 이걸 읽어낼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몇 사분면이냐 라고 하면 6분의 7파이는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4분면은 사인은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3분의 5파이 한번 가볼까? 자, 그럼 코사인 3분의 5파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3분의 5파이 얘는 누구야? 첫째가 3분의 파이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친구가 몇 사분면이지? 하고 보면 요거 4사분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4사분면인 걸 알면 코사인의 부호를 보면 되는데 코사인은 1,4사분면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4사분면에서는 부호가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2분의 1이네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더라? 이러면서 틀리면 나중에 진짜 삼각함수 정말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삼각함수 각 외우는 거 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 뭐라 그러니? 코사인 3분의 파이. 요 네 가지 헷갈리지 않게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남매각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7파이, 6분의 10파이 요런 시리즈들도 줄줄줄줄 외우실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저는 요 예제를 2개를 풀어 드릴 거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책에는 막 각변환으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만 그거 하지 마세요. 이유는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방부등식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아예 그냥 깔끔하게 최적화를 시켜놓고 들어가세요. 알겠지? 자, 꼭 약속.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지금 거의 한 3시간 되겠는데? 다 합치면 아닌가? 모르겠다. 한 2시간 반?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볼게요. 예제 3번.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갔는데, 사인 3분의 2파이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누구랑 똑같네?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네. 우리 첫째 형 3분의 파이거든. 보시면 되고, 이 친구는 몇 사분면인가? 하면 2사분면인 걸 보시면 돼요.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은 부호가 뭐다?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찍어주란 얘기예요. 이걸 연습하라는 거야. 자, 탄젠트 4분의 5파이 보겠습니다.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우리 첫째 형은 탄젠트 4분의 파이인 걸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4분의 파이면, 요거 이제 4분면을 봐야 되죠. 4분의 5파이면 얘는 몇 사분면? 그쵸, 3사분면. 그럼 탄젠트는 3사분면에서 부호가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너는 곱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 보시면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2파이를 넘어서죠.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어차피 2파이니까 그냥 6분의 5파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코사인 6분의 5파이인데 이 아이의 첫째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분의 5파이가 몇 사분면이냐? 라고 하면 얘는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부호가 마이너스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루트 3. 부호는 얼마? 마이너스 해가지고 결과는 0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여기까지 와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하시고. 자, 3-1번. 사인 6분의 29파이 가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6분의 4파이, 24파이가 4파이고 거기에 6분의 5파이가 들어가니까 사인 6분의 5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너는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 너는 2사분면 각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러면 너는 2분의 1이다. 나중에 이게 이제 한 세트로 바로 움직이면 됩니다. 딱 보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붙으면 뭐예요? 그냥 코사인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우적우적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8파이가 6파이고요. 그리고 얼마가 돼? 3분의 2파이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라고 보시면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2사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3분의 11파이 너 같은 경우는 3분의 6파이가 2파이고요. 더하기 3분의 5파이가 이렇게 남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삭제하셔도 되죠. 얘는 탄젠트 3분의 5파인데 첫째 형은 탄젠트 누구다? 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4사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사인은 2분의 1이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얘는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지워져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 3번도 봤고요.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가 또 한 세트입니다. 이거 충분히 연습을 다 하시면 이제 마지막 활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다 연습 끝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 것까지 다 끝났어. 책 예제까지 다 풀었어. 유형편도 다 풀었어.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뒤에 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부터 이제 활용이니까 이제 익숙하다라고 보고 이제 연습하는 테마입니다. 되시죠? 와. 자, 갑니다. 자,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 자, 뭐 약간 이제 밑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징그러운 공식 같은 것들이 적혀 있죠?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만들면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뭔가 간결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게 뭔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뭔지부터. 자, 일단 첫 번째 줄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랑, 그리고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두 개를 모으면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항상 1인데 왜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각변환을 해보면 누구다? 그죠?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요거 이제 다 연습돼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돼 있다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밑에 거는 또 뭐냐 하고 보면 얘는 뭐 이런 식입니다. 사인 세타, 얘는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각변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게 파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을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여기는 세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코사인도 이런 식으로 더하면 0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보시면 되고요. 얘는 2, 4분면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0이다. 되지? 탄젠트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면 얘 같은 경우는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4분면은 1, 4분면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곱하면 뭐다? 1이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는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뭐 이게 사인이 코사인이 될 수도 있고 부호가 풀마로 바뀔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는 사실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바로 각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눈썰미,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한 거야 방금? 이거 2분의 파이. 이거 파이. 오, 이것도 파이. 요거는 2분의 파이. 어떤 각이니? 그죠? 2분의 파이 혹은 파이. 뭐 이런 애들로 엮여있는 각들은 뭔가 표현들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각변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불리는데, 각들이 뭔가 2분의 파이와 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럼 이런 각들의 관계를 보면 뭔가 변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사인 제곱 0도, 1도, 2도 해서 단단단단단 해가지고 누구까지? 89부터 90까지를 쫙 다 더하면 이 결과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막 공식처럼 외워서 물론 풀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 하고 보면, 야, 코사인 제곱 1도를 내가 삼각함수 표도 없는데 어떻게 구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친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친구하고 관계가 있는 친구가 어디에 있냐면 이 뒤에 코사인 제곱 89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은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각과 이 각이 더하면 무조건 90도 아닌가? 근데 90도가 뭐예요? 바로 2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는 것과 89도의 관계는 합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0도하고 90도도 합이 얼마?
2분의 파이 90도가 될 거고, 바로 직전에 87하고 88이죠. 88도하고 누구도, 그죠? 여기 있는 2도하고도 합이 얼마가 되겠다. 90도가 되겠다. 이런 걸 좀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딱 하나만 떼보면 돼요. 코사인 제곱 1도 하고 코사인 제곱 89도를 보는데, 사실은 합이 90도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90도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0도가 아까 우리가 봤던 누구야? 2분의 파이 빼기 1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2분의 파이면 코사인은 뭐로 바꿀 수 있고, 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사인 1도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코사인 제곱 1, 사인 제곱 1 두 개가 더해지면서 뭐가 되겠다? 저 1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 90도가 되는 애들은 제곱끼리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친구도 1, 이 친구도 1, 이렇게 짝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자, 그럼 봐봐. 0이랑 90도가 짝이고, 1이랑 여기가 89도가 짝이고, 2랑 여기가 88이 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모이면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극이야. 조금 슬픈 얘기라고. 굉장히 새드 스토리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 여기 중간에 44도하고 46도가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더한 게 95인데, 가운데 외롭게 혼자서 누가 45도가 혼자 이렇게 쓸쓸히 남아있다. 얼마나 슬퍼. 그죠? 다른 친구들은 다 짝을 만났어. 0이랑 90도 짝 만났어. 얼마? 1. 1이랑 89도 짝 만났어. 얼마? 1. 2랑 88도 짝 만났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4랑 46도 짝을 만나서 1인데, 누구만? 혼자 45도만 쓸쓸히 가운데 외롭게 있어. 그리고 또 그 커플 사이에 껴있어. 이게 얼마나 슬프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슬픈 친구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요거 잊어서 틀린다고, 그죠? 자, 그래서 약간 답을 좀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요렇게가 1이고 요렇게가 1이면 1이 몇 개냐? 이것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요렇게가 일단 44개 나오죠?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지니까 1은 총 45개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솔로. 코사인 누구? 제곱 45도를 체크를 해주는데, 코사인 제곱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두 번, 이렇게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여기 이제 사실은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계산하시면 45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그러면 2분의 얼마가 된다? 91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제 4번 문제였고요. 자, 비슷한 거 이건 조금 더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제 익숙해지면 이것도 굉장히 쉬워질 건데, 자, 지금 밑에 4-1의 1번 해볼 거고, 나 그냥 혼자 하고 싶은데 하면 혼자 하셔도 되고요. 난 좀 애매한데 하시면 저랑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얘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사인 1도, 3도, 5도, 89도까지 이걸 홀수만 더해라. 뭐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혼자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뭔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한 세트구나. 합이 얼마? 그죠? 90도다. 이런 걸 빨리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얘도 합이 90도구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1도하고 89도하고 사인 제곱 1도하고 사인 제곱 89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요거는 누구다? 그죠? 2분의 파이 90도 빼기 1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코사인 제곱 1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합이 얼마? 1이다. 이런 걸 체크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에도 체크를 해봐야죠. 1도하고 89도, 그리고 3도하고 여기는 누구? 87도. 이렇게 모이는데, 이 가운데 이제 누구까지 올 거냐면 43도, 그리고 47도 이렇게 오고, 여기도 역시나 45도가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있었다. 왜냐면 이제 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1, 요렇게 1, 요렇게까지 1에 여기 쓸쓸히 있는 요 45도의 제곱, 요것도 챙겨줘야 된다. 요거를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이 몇 개 나올까요? 하고 보면, 이거 이제 홀수들이니까 1개, 2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22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1을 더해보면 2, 4, 44니까 뭐 이렇게 해서 2로 나눠보면 22대 이렇게 나올 거라서 1은 몇 개가 나온다? 그렇죠? 22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쓸쓸히는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에 두고 저 제곱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너는 22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44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45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탄젠트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사실 비슷한 패턴인데, 그냥 각을 보시면 1도와 89도 약간 느낌 오시죠?
합이 90도. 그럼 얘는 사실은 탄젠트 1도 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예제 4번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최대 최소 문제고요. 요거 이제 문제 두 개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후다닥 풀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일단은 뭐 최대 최소 값은 이런 식으로 크게 결을 잡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알고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y는 3sin x다, 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최대값이 4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볼 줄 아셔야 되죠. 어떻게 된 거야? 3 더하기 1이 최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최소값. 그래서 4,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런 거 할 줄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인을 치환을 할 거예요. 사인을 예를 들어서 t라는 함수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사인은 최대값, 최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x값이 모든 실수를 할지라도 여기 보이는 t의 범위는 딱 제약이 돼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제약이 돼 있다. 그러니까 치환해서 이 t의 범위가 이렇게 제약이 된다.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똑같은 애가 누구야? 저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x를 내가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t라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로 제약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은 치환했을 때 범위가 제약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지만 탄젠트는 실수 전체죠. 최대값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얘는 실수 전체. 뭐 이렇게 범위가 좀 다르다. 얘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예제부터 보시죠.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좀 피곤하게 여기는 사인이고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각이 2분의 파이 어쩌고가 돼 있으니까 이걸 좀 먼저 변형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걸 좀 변형을 하려면 식이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x 약간 이런 식으로 각이 조금 앞에 나오고 뒤에 x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돼야 좀 변형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부호가 그의 반대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각을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각을 취해도 어차피 각이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너는 2분의 파이 빼기 x나 x 빼기 2분의 파이나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돼? sin x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식을 좀 정리해보면 3sin x에다가 빼기 sin x를 해서 2sin x 보시면 되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함수식이 좀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 2 더하기 1이어서 3,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최대 최소값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이거 뭐냐? 막 절대값 들어있고 선생님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요?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약간 치환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요 함수의 sin x를 이제 t로 치환해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sin x를 뭐로 치환? t로 치환해서 문제를 볼 거고, 그리고 얘를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t-2분의 1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얘를 합성함수 스타일로 두 개를 이렇게 좀 변형해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리면 좀 어렵지만 이 함수랑 이 함수 각각을 보면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뜯어서 해석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sin x를 통과해서 t가 되고, 두 번째 거는 t 값을 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절대값 함수를 통과해서 y가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y 값의 범위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봐라 인 거겠죠.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sin x 같은 경우는 x의 모든 실수가 들어간다고 해도 sin x의 t 값은 범위가 제약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t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고, 그럼 이 범위가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절대값 함수에 어떻게 보면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t값의 범위에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사실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하죠. 우리가 이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2분의 1,1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t가 2분의 1,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형태로 꼭지점을 잡아서 V자 이렇게 찍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t의 범위가 조금 가까운 2분의 1에서 조금 가까운 1부터 어디까지니까, 그쵸, 마이너스 1까지니까 아무래도 이 범위에서는
이게 이제 y값으로 가장 작은 값인 1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1. 그리고 좀 최대값은 아무래도 t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이제 최대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대값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절대값 2분의 3 더하기 1이 되니까 이건 얼마다? 그쵸, 2분의 5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2분의 5 이렇게 찍어주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통과한 함수의 최소 최대값이 결정이 됩니다. 얘는 어디부터? 1부터 2분의 5까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제 6번도 비슷합니다. 똑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예제 6번은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인 건데, 뭐 이렇게 징그러운 걸 내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sin x를 좀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sin x와 뭔가 유리함수의 조합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 한다? 저 sin x를 t로 치환해서 해석을 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y 값은 어떻게 된다? y는 이제 t분의 t 더하기 2분의 t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정의역 제약이 없나 이건? 네, 잠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문제를 좀 잘못 적어가지고 없죠? 그냥 실수 전체네. 그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함수를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x가 sin x를 통과해서 t가 되고, 그 t라는 치역이 새로운 함수의 정의역이 돼서 y 값의 범위를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x는 모든 실수라고 하면 si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과해서 치역이 이렇게 범위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럼 이 범위에서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니까 약분을 좀 한다라고 보면 여기다 이제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빼기 1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근선 찍어보면 여기가 t가 마이너스 2고요. y 점근선이 1이면 이게 음수니까 요쪽 이런 그래프의 기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이제 이게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 1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올 거다. 이렇게 두 개를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요건 이제 값이 0이죠? 그리고 1을 넣게 되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3분의 2, 그러니까 너는 3분의 2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y값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얘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각변환 한번 하셔야 되겠죠. 식을 좀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는 그대로 쓰시고 이 부분 이게 2분의 파이 더하기 x예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면 얘는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2, 4분면인데 부호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좀 바꾸는데,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여기는 이제 코사인이 있는데 여기는 또 사인 제곱이 있고 이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좀 바꿀 수가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여기 보이는 사인 제곱 x는 그죠?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 거죠. 이런 게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문제 풀 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코사인 제곱을 뭐로 바꾼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꾼다. 그러면 식이 요 마이너스 곱해져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정리해보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뭐 해?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x를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한다. 자, 그러면 x는 코사인 x를 통과해서 t가 되고, 여기 이제 t가 저걸 통과를 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죠.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y다. 해서 요렇게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x는 뭐 모든 실수로 줘줬으니까 모든 실수 보시면 t의 범위는 이제 어디부터 어디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확인해 주시면 꼭지점이 2분의 1, 4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넣었을 때가 t가 2분의 1일 때가 최소값 나오겠다. 최소값 얼마? 저 4분의 3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1보다는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 아니겠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요따 넣을까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y값은 4분의 3부터 어디까지다? 저 3까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 야, 오늘 진짜 길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시간 충분히 들여서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그래도 많이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저의 수업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